오늘은 이 기업 전략 또 조직 경영 대가이시죠. 인천대학의 조동성 총장을 모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기업 조직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성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그런 변화는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네. 아마 우리 세상을 저 불가역적인 미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미래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 그럼요.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그 변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기업의 조직 어떤 문화나 이런 면에서의 변화를 특히 이제 지적하고 계신데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조금 조직 이론을 좀 설명드리면 예. 18세기 산업혁명이 있은 다음에 이제 기업이란 조직이 사회의 중요 그 제도적 조직으로 이제 부각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8세기의 초기니까 그때 기업 조직은 그 소위 창업자가 그 모든 구성원을 1대1로 다루는 부채살 조직 같은 게 부채살. 그렇죠. 아. 한 사람이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1대1로 연결되는 그렇죠. 부채의 손잡이 부분에 사장이 있고 그 부채를 책임자가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을 1대1로 1대1로 상대한다. 만나는. 알겠어요. 그게 이제 18세기 조직이었고요. 예. 19세기에 조금 기업이 발달하면서 기업이 이제 생산, 영업, 재무, 인사 이런 식으로 쭉 기능별로 분화된 조직, 예. 기능별 조직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19세기 조직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업부서 있고 뭐 재정부서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20세기 오면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 여러 개 회사지만 그걸 한 회사라고 생각하면 한 회사 안에 여러 개 회사 사업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사업부 조직입니다. 그게 이제 20세기의 대표적인 조직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21세기에는 어떤 조직이 유행할 건가 또 대표적이 될 건가에 대해서 학자 간에 많은 공방이 있었는데 네. 한 5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좀 검토되고 있습니다. 21세기형으로 21세기형으로 5가지? 네. 어떤 것들입니까? 물론 이제 20세기부터 나타났지만 첫 번째는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그래서 매트릭스. 예. 한쪽에는 이제 본사에 여러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현장이죠. 건설회사를 보시면 본사에 뭐 저 전기, 토목 등등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네. 현장에는 이제 그 각 현장마다 현장 책임자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현장이 시작되면 본부에 있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현장을 꾸리죠. 그런 현장이 여러 개가 있죠. 예. 그다음에 현장의 그 업무가 끝나면 다시 본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기능과 현장이 그 양축을 만드는 게 이제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기능과 현장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현장에 맞춤형으로 기능에서 태스크포스 팀이 짜여져서 현장에 가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원대 복구했다. 그걸 매트릭스형이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프로페셔널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매트릭스 조직이 첫 번째였었습니다. 5가지 유형 중에. 그러네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이제 프로페셔널 조직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 조직을 90도 이렇게 돌려놓으면 피라미드를 90도로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예. 위에 있는 사장이 왼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는 옆으로 가서 수평이 되네요. 그렇죠. 수평적인 조직이죠. 프로페셔널 즉 전문가 조직. 예컨대 법률회사나 병원을 생각해 보시면 각 변호사나 의사는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역할 분담이 있을 따름이지 상하가 없다. 네. 역할 분담만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따로 있고. 대표는 있겠지만 그 대표가 뭐 위에서 다 군림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옆으로 90도로 높였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직이죠. 네. 세 번째는 그 90도를 한 번 더 돌린 거예요. 그러면 피라미드를 180도? 그렇죠. 거꾸로? 그렇죠. 그럼 맨 바닥에 피라미드 꼭지점이 있네요. 그렇죠. 맨 위가 밑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사장이 제일 밑에 가고 제일 위에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있죠. 네. 그 위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중심.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중심 조직이 되는 거죠. 네. 예. 그게 요새 우리 많은 뭐 그 서비스 중심의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서비스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좀 약간의 그
좀 쉬운 표현이지만 스파게티 조직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업에는 이제 조직이 중요한데 여기는 조직보다는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예. 그러니까 여러 개 조직이 그거랑 모여가지고. 스파게티랑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스파게티 보시면 이제 거기는 국수빨밖에 없으니까. 아, 국수가닥처럼 연결선. 연결선. 아, 그렇죠. 네.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의 조직.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마지막 조직은 피자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먹을 게 많이 나오네요. 아, 그렇습니다. 피자 조직은 또 뭡니까?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를 위에서 이게 눌러버리면 납작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정점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위에 뭐 조직이 몇 개 이렇게 마치 페퍼로니처럼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조직이 되죠. 피자에는 뭐 여러 종류의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그 재료들이 그냥 그 평평한 위에 흩어져 있네요. 아, 맞습니다. 역시 대단한 조직에 그냥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네, 머릿속에. 직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평평한 바닥에 어디는 페퍼로니, 어디는 피망, 뭐 어디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쭉쭉쭉 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그렇죠. 상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사라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관리도 없다. 중간 관리도 이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피라미드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5개 중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예. 아마 이 피자 조직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중간 관리자가 이제는 없어져요? 그렇죠. 야, 이 방송 듣는 과장님들, 대리님들 큰일 났네 이거.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공장을 생각해 보시면 예. 한 20, 30년 전에는 수많은 사람이 공장에서 이제 아주 뭐 시장처럼 부산하게 하던 그런 공장이 연상되시잖아요. 예. 요새 공장 가보시면 깜깜합니다. 그 컨트롤 타워에 빨간 불이 몇백 개 있고 거기에 그 통제관이 2명 정도 앉아 있는 예. 그게 전부네요. 그렇죠. 기계가 다 하죠, 그냥. 그렇죠. 중간이 다 사라진 거죠. 그다음에 또 연구소에 가보셔도 옛날엔 뭐 그 실험실 뭐 현미경 앞에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이랬는데 네. 요새 이게 다 사라졌어요. 예. 저 인천대 이번에 그 버클리 대학의 바이오로 유명하신 김성호 교수님을 석좌 교수로 모셨는데 예. 이분이 이제 연세가 80되셨고 그러나 이제 노벨상 후보로 몇 번 거명되신 분인데 저희 학교에서 그분을 모시면서 실험실이 몇 평이나 표현하고 여쭤보면서 한 100평, 200평을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 연구는 모두 노트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도 실험실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허허. 그래요? 예. 바이오인데? 바이오인데. 그러니까 모든 그 데이터가 노트북 안에서 물론 서버는 좀 큰 기능이 네. 필요하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연구실 자체도 이제 사라지는 이런 상태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네. 지금까지는 사무실 가보시면 옛날에는 부장 앞에 과장, 계장, 대리 이렇게 쫙 군대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뭐 이렇게 뭐 이게 패널로 막혀 있고 그럽니다만 이번에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맞아요. 이제 무인 공장처럼 예. 노트북으로 실험실 간 것처럼 사무실이 지금 사실은 PC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그 최고 의사결정자와 실무자 사이에 존재하던 의사결정의 그 정보를 연결해 주던 중간 관리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피자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미 공장과 연구실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사라진 지 오래인데 그렇죠. 어쩌면 사장 제일 최고 책임자가 존재하는 사무실에서만 살아 있었네요. 그게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먼저 혁신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직 혁신이. 네. 근데 참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그 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런 곳이 먼저 공장 같은데. 네, 공장, 실험실 이런 데가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건 뭐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사실 혁신이라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저항이 직접 그 사장 입장에서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 직접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바꿔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자기 조직. 이제 자기 조직, 사무실 조직이 된 거죠. 예. 네. 그런데
일선에서 현장을 담당하는 또 일선 의사결정에 이제 자료를 올리는 일선 직원들과 CEO가 그럼 곧바로 중간관리자 없이 대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보고가 맨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혼자 CEO가 그 모든 현장의 자료를 다 검토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의 관행인데 예. 지금은 이미 온라인으로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이 단계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미 사장은 즉 최고 결정자는 지금 뭐가 진행되는가를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오지 않은 그런 결제 사항도 이미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서 실무자가 기한을 하는 순간 이거는 그 가운데 단계를 다 포함해서 최고 결정자한테까지 다 이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단계 하면서 그 현장의 얘기를 최고 결정자가 들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통해서 모든 게 다 투명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다는 거는 동의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의 CEO가 그거 어떻게 다 보냐고요. 그렇죠. 예. 다 결정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재권을 일부는 좀 중간관리자한테 위임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온라인에서도 그 결제권이 그 밑으로 이렇게 위양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과거에는 예. 소위 그 사무실에서는 그 원천적으로 이 정보가 차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노출돼 있으니까 있다. 뭐 사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네. 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한간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소위 핸즈온 현장을 다 들여다보는 분한테는 중간관리자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요새 업무가 굉장히 효율화되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새 그 사장들은 저 노트북으로도 보지만 모든 결제를 휴대폰으로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카톡으로 모든 게 다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관리자가 거기에서 따로 설명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는 중간 관리자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위해서라도 일선의 자료를 다 차단했죠. 뭐 자기를 거치지 않으면 위로 못 올라가게 했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밑에 사람이 자기를 거치지 않고 가면 그냥 화내고 그러니까 혼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 최고 책임자는 일선 현장을 솔직히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간 관리자에 의해서 왜곡된 것만 알 수도 있었겠군요. 뭐 왜곡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는 경우에 왜곡. 따른 그럴 그러니까요.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투명하게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네. 그럼 중간 관리자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다른 데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설명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과거의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온라인을 통해서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공장도 보시면 옛날엔 10명 다루는 10장이나 그 윗사람 다 존재했지만 그게 컨트롤 타워로 다 흡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재택근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저런 기사를 보니까요. 정말 그 평사원들은 너무 좋아한대요. 일하기 편해졌다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자꾸 불러서 뭐 귀찮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 위에 계신 임원급들 되는 분은 못 견디고 출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 집에 있어봐야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실감 가는 얘기인데요. 그죠? 예. 그런 기사를 저 봤거든요. 좋습니다. 첫 번째, 중간관리층이 사라질 것이다. 피자형 조직이 될 것이다. 네. 또 그에 따라서 두 번째는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 업무의 그 어떤 패턴이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예. 우선 첫 번째는 고도로 이제 그 실무자들이 전문화가 되면서 자기의 실력이 앞서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보다는 실력이 앞서는 또 평가 시스템도 이제는 전 정성적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숫자에서 평가가 되니까 뭐 어떤 그 뭐랄까요 재량권의 여지 이런 게 사라지면서 줄어들죠. 중간관리자의 평가 영역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밀성이 생기죠. 그럼 평가는 더 공정해질 수 있다?
한쪽으로는 공정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은 이 정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평가가 비인간화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러니까 조직에서의 그런 정성적인 부분이 사라지면서 그 하나를 얻는 대신에 다른 하나를 잃어버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실적이 바로바로 체크가 된다. 숫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렇죠. 하지만 그 반대로 혼자만 그냥 툭툭 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협업이나 이런 건 좀 장애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협업도 어려워지고 조직이라는 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문화가 굉장히 그 냉정해지고 네. 비인간화되고 그런 면에서 평소 우리가 익숙하던 그 조직 문화가 상당히 바뀌어지면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되 좀 우려되는 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핵심 같은데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현명하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가 하는 건데요. 저는 요새 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이제 뭐 예외 없이 모든 대학의 교수가 온라인 수업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여기 대해서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보니까 그 소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변화에 대한 사람의 패턴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충격. 그럼요. 두 번째는 분노. 맞아요. 세 번째는 체념. 네 번째는 적응인데요. 저는 다섯 번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그게 뭐냐면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체념도 하고 적응도 하지만 사람들은 또 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모르던 경험하지 못한 거에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발상과 또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많은 교수님들이 이걸 온라인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새로운 혁신이 또 여기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 기업 문화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새로운 그 가치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앞으로 우리 미래는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찾아나가는 그런 밝은 미래가 또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문명의 변화는 그런 중간관리층의 사라짐, 피자형 조직으로의 변화, 평가의 비인간화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 자꾸만 협업, 뭐 서로 함께 뭐 나눔 이런 걸 강조해야 되겠네요. 그런 걸 찾아 나가야 되고 그걸 온라인에서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지혜를 터득해야 되겠죠. 온라인을 통한 협업, 그렇죠. 온라인을 통한 나눔. 그 나눔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게 무슨 의학 기술이나 뭐 과학 기술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하는 사재기가 없고 또 마스크 서로 나눠주고 또 자원봉사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새로운 문화로 온라인 세상에서도 이제 구축될 거로 보고요. 우리가 그런 데서 하나의 또 방향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가 이번에 크게 바뀌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동안 대학의 역할이 이제 교육, 연구, 봉사라고 했지만 사실 봉사는 없었어요. 그냥 없고 그냥 상징적으로만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봉사, 나눔 이것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로 갈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과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인천대학 조동성 총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